안녕하세요. 미래인재연구원 이영남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울산대학교 교수님들에게 2학기에 진행될 진로 탐색 세미나 강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학기에 진행될 진로 탐색 세미나는 상황에 따라서 3가지 강의 진행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프라인에서 하는 대면 수업, 온라인에서 하는 화상 수업, 그리고 동영상 수업, 이 3가지 방법 중에 교수님 재량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매주 방식을 바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 3가지 방법 다 상시 진로 지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저희 연구원에서 특허를 받은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하게 되고요. 상시 진로 지도 프로그램은 매주 1회 학생들과 그리고 교수님께 이메일로 교육 콘텐츠가 발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3가지 강의 진행 방법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더라도 온라인 1대1 진로 상담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 강의와 관련된 교재는 교수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지도 교재는 학교에서 일괄 제작해서 교수님들께 제공해 드릴 거고요. 학생들 교재는 학생들 개인이 교내 구내 서점에서 구입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대면 수업 진행 방법하고 다음 화상 수업 진행 방법하고 세 번째는 동영상 촬영해서 업로드해서 하는 동영상 수업 진행 방식과 또 이 3가지 방식과 병행해서 진행될 온라인 1대1 상담 진행 방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강의를 진행하는데 중요 프로그램인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사용 방법,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 진행하기 위해서 수업 준비는 학생은 우선 매주 이메일로 오는 상시 진로 지도 시스템에 먼저 생각해 보기와 미션 댓글을 강의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또 교수님들께서는 학생이 작성해 놓은 그 글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 그까지가 강의 준비입니다. 대면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하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강생을 몇 개의 조로 편성해서 조별 단위 토의하고 또 토의 결과를 발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2학기 첫째 주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수강생들을 조를 편성해야 하는데 조는 4명 내지 6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조별로 조장을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조장의 임무는 토의 결과 발표할 때 개인별 발표 시간을 제한하고 또 발표 순서를 주제별 발표 순서를 로테이션 시키는 그 2가지 임무가 조장에게 주어져 있고요. 토의 주제는 교수용 교재를 보시면 그 화면에 보시면 핵심 질문 매 챕터별로 리포트, 먼저 생각해보기, 미션 댓글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가 소개되어 있죠. 그 안에 소주제들이 핵심 질문이 보통 2개 내지 3개, 리포트가 하나, 먼저 생각해보기가 2개, 미션 댓글 하나, 그리고 최소 5개에서 6개 정도의 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주제를 학생들이 이미 작성하고 오기 때문에 토의가 쉽죠. 그래서 그 주제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토의를 시키고 발표를 시키는데 조별로 발표할 때 개인별 발표 시간을 2분 이내로 제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가 4명에서 6명이기 때문에 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 시간이 보통 12분에서 8분에서 12분 정도, 4명에서 6명이니까요. 이 정도 소요되게 되고 조장은 발표 시간을 제어하고 2분이면 발표 도중에 2분이면 딱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가 발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조별 발표가 끝나면 각 조별로 발표자를 선정하게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각조의 의견을 발표하게 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발표 시간은 1분 내지 2분을 주면 될 거고요. 조별 발표가 끝나면 조별 발표된 그 발표 내용을 가지고 각 조별로 자유 토론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업 시간 진행 정도에 따라서 교수님 재량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별로
토의하고 발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토의 주제는 우리 교수용 교재에 나와 있는 핵심 질문이나 리포트, 가장 먼저 생각해보기, 미션 댓글을 우선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대면 수업의 진행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면 수업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교수님들의 재량인데요. 저희들이 한 가지 예시를 제시하자면 출석 20%로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20%로 하고 미션 댓글 참여 횟수하고 수업 참여도를 교수님이 평가하셔서 각각 20%로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기본 표준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여기서 중간 기말고사 실시 방법은 과제물, 저희 그 교수용 교재에 보면 리포트라는 그 아까 보여주셨죠? 그 리포트를 과제로 제시해서 이메일로 과제물을 받아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션 댓글 참여 횟수 평가는 우리 컨텐츠가 한 학기에 총 14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4번 중에 몇 번을 작성했는지를 총 20점으로 20%로 환산하는 거니까요. 참여 횟수 나누기 14 곱하기 20 하면 점수가 나오게 되겠고, 학생 개인별 참여 현황은 우리 연구원에서 학생 개인별로 그 참여 숫자를 주별 참여 현황을 교수님들께 드리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학생들 참여 현황은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수업 참여도 평가는 조별 그 토의할 때 발표하는 태도, 또 조별 발표자 선정할 때 선정되는 횟수, 이런 그 수업 전체 진행을 놓고 수업 참여도를 교수님 재량으로 평가하셔서 20%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시하는 하나의 표준은 아니고요. 평가는 원칙적으로 교수님 재량으로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상 수업 그 진행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준비는 대면 수업과 똑같습니다. 학생은 사전에 미션 댓글 먼저 생각해보기를 작성해야 하고, 교수님은 학생이 작성한 그 글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까지는 같고요. 화상 수업은 이제 줌이나 그 화상 수업 시스템을 가지고 학생들과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글을 확인하실 때 그 화상 수업 시간에 발표할 학생들을 미리 비교적 글을 잘 작성한 학생을 중심으로 발표자를 선정하시는데, 주제 하나당 보통 5명 내외를 선정해 주시면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용이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진행되는 시간에 따라서 발표자 수를 조정하시면 되니까요. 모자라는 것보단 한 5명 정도 선정해가지고 발표시키면 오히려 편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발표가 끝나면 그 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다 듣고 그 의견에 대해서 듣는 학생들은 자기의 메모 노트에 발표한 학생의 그 내용을 쓰게 하는,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훨씬 교육 효과가 크겠습니다. 이 화상 수업도 강의 주제는 교수용 교재에 나와 있듯이 먼저 생각해보기 2개의 질문과 미션 댓글 하나의 질문, 그 3개를 주제로 진행하시고 시간에 따라서 하나를 할 수도 있고 3개 다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는 대면 수업 평가와 똑같이 원칙적으로는 교수님 재량에 의해서 하시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표준안을 제시한다면 출석 20%,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중간고사, 기말고사, 미션 댓글, 수업 참여도 각각 20% 이렇게 저희들이 표준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과제물 부여하는 것, 또 미션 댓글 참여하는 그 횟수 평가하는 거, 수업 참여도 평가는 대면 평가와 같습니다. 그건 화면을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다음 3번째 이제 동영상 수업에 관련돼서 진행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수업 준비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학생은 수업 전에 상시진로 지도 프로그램에 먼저 생각해보기와 미션 댓글을 작성해놔야 하고요. 교수님께서는 미리 그 학생 답변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동영상을 이제 제작을 하시는데, 그 동영상 제작의 내용이 주차별로 학생들이 작성한 그 글의 내용, 그거를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평가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진로교육은 자기 또래의 다른 잘 준비된 학생과 자기가 비교되는 것이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수업을 진행하셔도 먼저 생각해보기나 미션 댓글 작성한 글의 내용을 소개도 하고 평가도 해주시는 이 내용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면 상당히 교육 효과가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는 아까 대면 수업이나 화상 수업과 똑같이 교수님, 원칙으로는 교수님 재량에 의해서 평가하시게 되어 있고요. 표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린 것은 출석 20%와 중간고사, 기말고사 20%, 또 미션 댓글 참여, 수업 참여도 20%. 평가 방법은 아까 대면 수업과 화상 수업 평가 방법과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이 세 가지 설명드린 대면 수업, 또 화상 수업, 동영상 수업, 이 셋 중에 하나를 코로나19라든가 또 교수님 여러 가지 수업 요건에, 학교 요건에 따라서 교수님 재량으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주 방식을 바꾸셔도 그건 교수님 재량에 의해서 하실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수업 방식 모두 다 교수님께서 온라인으로 진로 상담, 1대1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온라인 진로 상담이 실질적으로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아주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상담 준비는 역시 학생들이 수업 준비해 놓은 것 그대로입니다. 수업 전에 학생들은 먼저 생각해 보기와 미션 댓글을 작성해 놓은 그 상태이고 교수님들은 작성한 글의 내용을 확인하신 그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 걸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시면 그 학생들이 답변한 글을 이렇게 화면에 나오죠. 확인하셨잖아요. 거기 보시면 질문이 있고 그 밑에 학생이 답변한 글이 나오고 그 밑에 교수라고 되어 있고 공란이 있죠. 그 공란에다가 교수님들의 의견을 코멘트를 다는 건데 그 코멘트는 사실은 진로 문제에 관해서 교수님이 코멘트 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꼭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학생들 글을 쭉 확인해 보시고 같은 주제에 비교적 잘 준비된 학생의 글을 복사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진로교육의 효과는 대단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모티베이션도 되고 자기 수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가장 큰 교육 효과를 내고요. 또 특별히 교수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거나 학과별로 혹은 전공에 관련된 과제를 낼 게 있으면 그 코멘트 안에 과제를 부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 샘플을 보여드렸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그 코멘트를 갖다 간단히 붙이신 내용이고요. 여기엔 잘 작성된 학생의 글을 복사해서 갖다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아까 대면식 강의서부터 화상 강의, 동영상 강의, 1대1 온라인 상담까지 모두 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 설명을 좀 드리면 교수님들이 매주 1회 받아보시는 상시진로지도 프로그램에 그 화면 우측 하단에 보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배너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메일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이렇게 저희 지금 그 교수님이 받아보신 이메일 화면을 소개해 놨는데 우측 하단에 보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배너가 보이시죠? 그걸 클릭하시면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로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연구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교수님들이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는 교수님의 이메일 주소 훌입니다. 그 골뱅이 다음까지 그게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초기 비밀번호는 04개입니다. 그건 교수님이 변경하셔도 되는데 가능한 변경 안 하시는 게 추후에 편하십니다. 가끔 변경해 놓으시 잊어버리셔가지고 이게 좀 고생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그냥 그건 특별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로그인이 된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화면에 그 화면 하단에 보면 미션 댓글이라는 그 큰 전구담화 같은 게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좌측에 보시면 먼저 생각해보기 학습 결과, 그 다음에 그 아래 미션 댓글 학습 결과 요게 나오고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그 우측에 보시면 그 네모나게 쭉 주차별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학생이 답글을 작성했다는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아까 그 교수용 코멘트에 교수님이 뭐라도 코멘트를 다르시면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교수님이 과제를 부여했거나 코멘트를 했을 때 학생들이 거기에 답변을 하게 되면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고 거기에 교수님이 다시 코멘트하면 그 이후서부터는 계속 초록색으로 남아있고
계속 학생과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교수님과 학생들의 코멘트는 한 번 정도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 평균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온라인 1:1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전번 화면에서 보셨죠? 여기서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학생이 작성한 글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고, 학생이 작성한 글에 교수님이 이렇게 사인을, 코멘트를 하거나 또 어떤 과제물을 주거나 잘된 학생의 글을 카피해서 붙여놓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주 푸른색 버튼으로요. 그 푸른색 버튼에 학생들이 교수님 코멘트에 다시 학생들이 답변을 하게 되면 초록색으로 바뀐다는 거고, 그 이후에 계속 커뮤니케이션 되는 건 초록색으로 계속 남아있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온라인 1:1 상담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특별히 상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학생들 글을 확인하시고 코멘트를 작성하거나 잘된 학생, 저희는 권장하기를 잘 작성한 학생의 글을 카피해서 다른 학생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오늘 3가지 강의 방법과 1:1 온라인 상담 방법,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내용을 쭉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계시다면 다음에 제가 알기로 또 제가 화상 수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추가적인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